안녕하세요. 킥보드 TV 킥보드입니다. 오늘 급하게 예정이 없는 방송을 찍고 바로 올릴 건데요. 오늘 제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, 형사재판의 방청객으로 오후 시간을 모두 지켜봤습니다. 재판이 생각보다 많이 늦어져서 거의 밤 9시 가까이 한 8시 57분 그 정도에 종료가 됐는데요. 저는 오후 재판 한 2시 반 그 정도 그 시간대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고 운 좋게 어떻게 보면 역사의 현장을 다 지켜볼 수 있었는데, 그 현장에서 제가 느낀 점 그리고 제가 들었던 내용들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. 물론 여러 기자님들도 그 자리에 있었고, 조금 있으면 아마 오후 재판도 유튜브에 일부 공개가 될 텐데요. 유튜브 화면에 보이는 부분하고 화면 외에 예를 들면 변호인단에서의 반응들, 윤석열 전 대통령의 표정들, 이런 것들은 다 안 잡혔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런 부분들 중점적으로. 그리고 오늘 진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너무나 용기를 내주시고 한마디로 오늘 자신의 모든 걸 다 쏟아냈어요. 그 증언을 해주셨는데, 증인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 내용, 아마 언론에서 약간 좀 덜 다뤄질 내용들도 포함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제가 오전 재판은 못 봤고요. 오후에 제가 들어갔던 시점을 더 좀 보면은 윤 대통령과 마주친 순간들, 혹은 그때 당시에는 경호처장이었죠. 김용현 전 경호처장, 이후에 국방장관으로서 새 사령관, 즉 특전사령관인 곽종근, 방첩사의 여인영, 그리고 수방사의 이진우, 이 세 사령관을 같이 모아서 뭔가 저녁 식사 자리를 갖는다던가 뭐 술자리로 이어지는 그런 자리에서 했던 내용들을 좀 주요 증언으로 양쪽 다 좀 듣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들어간 순간에는 이미 특검에서 먼저 증인에 대해서 한번 쭉 질문이 들어갔고, 변호인단에서 반대 신문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 만남의 시기를 보면은 최초로 대통령과 곽 전 사령관이 마주했던 시기는 2023년 12월 무렵이라고 해요. 그때가 아마 11월에 그 특전사 사령관이 됐고, 이제 인사 자리처럼 특전사 전 사령관 포함해서 수방사, 방첩사 사령관, 그리고 그때 당시 경호처장,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까지 해서 저녁을 최초로 먹었다고 하고요. 저녁 식사 자리가 있었다고 하고, 그 다음에 이게 3월인지 4월인지 좀 논쟁의 여지가 처음에 있었는데, 변호인단은 계속 그런 증거 능력을 좀 약화시키려고 증인의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거 처음엔 3월이라고 하지 않았어요? 4월이 맞아요?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가는 유사한 형태의 그런 신문들을 많이 했는데, 나중에 정확하게 곽 전 사령관이 얘기를 했습니다. 4월에 만난 게 맞고요. 4월에 한번 경호처장이 주도해서 그 당시 김용현 경호처장이 주도를 해서 만난 적이 있고, 그 자리에서 너희 3명의 사령관이라고 말하면 곽, 여, 이 3명입니다. 따로 한 번씩 만나봐라. 그래서 5월 달에 강남 모처에서 3명이 따로 저녁을 먹은 적이 있다고 하고요. 6월 17일에는 삼청동 안가에서도 저녁을 먹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, 오늘 이게 핵심이 이겁니다. 10월 1일, 국군의 날. 이날도 굉장히 좀 많은 양의 음주가 있었던 걸로 알려졌고,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는 그전에는 좀 베일에 쌓여져 있었는데, 뭐 계속 뭐 얘기한 것들은 이런 것이죠. 이제 어떤 시국에 대한 어려움, 뭐 그게 뭐 반국가 세력의 문제라든지 뭐 부정선거 때문이라든지, 그러니까 윤석열, 김용현의 용어로요.
그런 얘기들이 오고 갔다 정도는 있었는데, 그날에 대한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을 합니다. 그러면서 그날 우리가 무슨 시국이나 이런 얘기를 할 분위기가 아니었지 않나요? 그날 우리가 소주, 맥주 이렇게 많이 마시고 내가 계란말이 해주고 베이컨 좀 구워주고 되게 즉석에서 만난 자리인데 우리가 뭐 그런 심각한 얘기를 한다거나 뭐 비상대권 이런 얘기를 논할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?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봅니다. 뭔가 유도하는 듯한.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곽 전 사령관은 증언은 일관됐거든요. 근데 자꾸 그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살짝 한번 짜증이라는 표현 좀 그런가요? 살짝 한번 뭔가 결심을 하고 이제 밝혀야겠다 이런 취지에서 한동훈 얘기를 꺼내도 되겠습니까? 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그날의 술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음주도 많이 했고 뭐 심각한 얘기할 분위기는 아니지 않았습니까? 이렇게 몰아가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. 한동훈을 비롯한 정치인을 내 앞에 잡아와라. 그럼 내가 총으로라도 쏴 죽이겠다.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. 그 순간에 갑자기 분위기가 장난 아니게 변했어요. 뭐 윤석열 대통령 얼굴 벌개졌고 변호인단도 충격을 받았고 순간 웅성웅성은 할 수 없죠. 당연히 법정이니까. 순간 이렇게 되고 특검에서도 놀랬고 기자들도 대략 한 15분 정도 있었는데 갑자기 타이핑 치는 소리 다다다다다다. 일반 방청객은 저뿐이었습니다. 저도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말할 저는 원래 말을 하지 않고 있었지만 너무 충격에 빠져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.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더 말을 하면 할수록 좀 뭐라 그렇죠?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단이 좀 자제를 시키고 계속 이후의 과정들에 대한 신문들을 이어갔는데요. 어쨌든 그 발언 엄청 충격적이죠. 한동훈을 비롯한 정치인들을 내 앞에 잡아와라. 내가 총으로도 쏴 죽이겠다. 이 발언을 한 오후 3시 반, 4시 사이에 했던 것 같아요. 그때 아주 충격적인 발언이 있었고요. 그 뒤로 이제 변호인단이 한번 만드신 분을 쭉 가고 다시 특검의 차례가 됐을 때 특검의 어떤 검사님이 한 번 더 그걸 언급을 했어요. 그러니까 한동훈에 대한 그 실명은 정확하게 이야기는 했지만 을 비롯한 나머지 정치인들이라고만 얘기했거든요. 그래서 그 정치인이 누군지 지금 기억이 나느냐라는 부분에서는 곽 전 사령관이 물론 뭐 자기도 기억은 하고 있겠죠.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. 그리고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. 끝끝내. 좀 약간 뭐 어떤 세력이냐, 뭐 약간 그때 당시 야당이냐 이런 식으로 유도 신문을 하려고 했지만 전혀 얘기하지 않고 한동훈에 대해서만 그날 10월 1일 밤에 술자리에서 을 비롯한 정치인을 내 앞에 잡아와라. 총으로라도 쏴 죽이겠다.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곽 전 사령관의 하나의 히든 카드였다고 생각을 해요. 지금 그 발언은 굉장히 많이 이제 뉴스로 다뤄져서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게 이제 영상으로도 공개가 되겠죠. 예. 저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할 말을 잊을 정도였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일단 12월 3일, 4일에 관한 어떤 기억을 어떻게 보면 곽 전 사령관도 제한된 기억일 수밖에 없어요. 너무나 정신없이 전화통화도 많이 하고 이 전화 받고 저 전화 받고 물론 자기가 차분하게 비아폰의 통화 기록을 보고 정리를 1차로 했지만 그의 논리의 흐름을 따라서 순서를 짜맞추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삐끗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. 근데 그 부분을 변호인단 측에서는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죠. 몇 가지 포인트는 있었는데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. 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증인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시도를 하더라도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은 일관적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지규현 판사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.
변호인단이 자꾸 그런 식으로 신빙성을 공격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는데 본인이 듣기엔, 판사님이 듣기에는, 재판장이 듣기에는 증인의 증언은 일관되고 무슨 취지의 말을 하는지 재판부는 다 이해를 하는데 계속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니까 시간이 너무 지연되고 있다. 이런 얘기를 두세 번 정도 했습니다. 예, 그런 식으로 계속 변호인단은 결국 어떤 그날 밤의 상황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 또 곽 전 사령관의 이전 증언, 또 조금 기억을 수정한 다음에 증언, 그거의 모순을 밝혀내서 결국 이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는데요. 글쎄요, 뭐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최종 결과를 봐야겠지만 지규현 판사님이 분명히 여러 번 말씀을 하셨거든요. 곽 전 사령관의 주장은 일관되다. 증언은 일관되고 그 뜻하는 바를 취지는 재판부는 잘 이해하고 있다. 근데 변호인단은 계속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니까 조금 자제해 주시고 신빙성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나중에 추후에 의견서를 따로 제출을 해달라.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. 그리고 거의 말미인데요. 그때는 진짜 8시 반 넘어가고 이런 시기라서 증언이 마지막 순간에 또 한 번 곽 전 사령관이 제가 보기에는 변호인하고 상의를 해서 회심의 카드로 하나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. 특검의 질문과 연결지어서 준비한 발언을 하나 했는데요.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내용입니다. 근데 이 부분을 증언을 하려고 할 때 변호인단이 계속 제지를 했거든요. 왜? 이게 외환죄, 지금 내란 재판이잖아요. 외환죄에 관해서는 아직 특검이 수사 중이고 이게 뭐 기소가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아직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이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시죠. 근데 여기서 힌트가 되는 발언을 오늘 곽 전 사령관이 증언을 했습니다. 요것도 근데 요 말하는 순간은 거의 끝 무렵이라 기자분들도 몇 분 안 남아 계셨어요.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언론에서 잘 안 다뤄질까봐 제가 따로 얘기를 좀 드릴게요. 그래서 10월, 11월 요 시점에요. 그때 당시 잘 떠올려 보시면 북한에서 무슨 오물을 담은 뭐 풍선이 날아오고 그거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뭐 적극적으로 하니 많이 이렇게 굉장히 사회가 좀 혼란스러웠잖아요. 그렇죠? 그리고 지금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서 우리도 똑같이 그런 풍선을 날려버린다 혹은 뭐 어떤 뭐 다른 방식의 대응을 한다. 뭐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요. 김 장관이 그때 당시에는 김영원 국방장관이었죠. 계속 뭘 더 올려 보내야 된다. 그런 얘기들을 했다는 것을 증언을 합니다. 그런데 그거를 잘 생각해보면 뭐 오물풍선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이후 상황을 좀 들어보고 자기도 좀 판단을 해보니까 결국 북한에 보낸 무인기 아니었나. 근데 이 무인기의 그 항로상 그걸 보내려고 하면은 어떤 지작사나 합참이 모를 수가 없다는 거죠. 그 무인기의 경로에 대해서 딱 여기까지 힌트를 준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이 이 증언을 하는 거에서 왜 재판부가 제지를 하지 않느냐 항의를 했고 일단 지규현 재판장은 뭐 이 내란 재판과 관계없는지 여부는 결국은 뭐 이거 자체가 효력을 가지지 않을 거고 이 증언 자체가 내란과 관계가 없다면 결국 증인이 끝까지 증언을 하게 내버려 둡니다. 결국 그것도 다 기록에 남게 되겠죠. 그래서 이것이 결국 특검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검을 향해서 힌트를 주고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해석하기엔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저녁 무렵에는 뭐 집에서 가족들과 저녁 먹겠거니 하고 이제 재판 참관을 했던 건데 예상치도 못하게 또 너무 또 흥미롭고 중간에 재판장의 광경들을 이 순간 아니면 제가 볼 수가 없잖아요. 자리를 뜰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
끝까지 다 지켜봤고요. 참 느낀 점도 많았습니다. 마지막 정리하면서 제가 제일 오늘 느낀 점 중에 강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. 결국 그동안 곽 전 사령관이 많은 공격을 받았잖아요. 그리고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었을 거예요. 그리고 외로웠을 거예요. 그렇죠? 하지만 그에게 지금 마지막 용기가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. 정말 다행히. 그리고 그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. 오늘 증언 과정에서도 본인이 잘못 판단해서 자신의 부하들이 결국 범법행위를 한 거죠. 그건 모두 사령관인 자신의 책임이다. 이 부분 하고요. 그리고 그 출동할 때 자기가 좀 김영원 장관의 지시를 일부 누락해서 그 약간 의도가 있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겼습니다. 그래서 헬기가 뜨는 게 좀 늦었는데 그래도 한 50분 정도의 지연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. 근데 그렇게 그 정도의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자신이 이게 계엄을 위한 어떤 준비 작업이다. 3일 어떤 낮 시간에는 이게 명확해진 거거든요. 그때 자신이 그런 김용은 장관으로부터 받은 지시사항을 자신의 부하들한테 전달하지 않고 본인이 이건 불법적인 지시니까 그때 거부를 했다면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것을 거부했더라면 하는 후에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. 아마 그런 후회의 나날들을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보내셨을 것 같고요. 그간의 어떤 고충이나 인간적인 고뇌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. 어쨌든 이 재판이 굉장히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된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이후에 이제 증인이 나간 다음에도 다음 공판 기일에 대해서 다음 재판 기일에 대해서 이제 서로 증인 신청 누가 하냐 뭐 받아들이냐 마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요. 그 얘기도 되게 길었어요. 서로가 너무 팽팽하니까. 근데 특검에서는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도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. 변호인단은 물론 거부하고 있고요.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은 아마 11월 17일 혹은 13일 날, 17일은 아닌데 13일 혹은 그 이후에 재판에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. 그것도 굉장히 기대가 돼요. 예. 그래서 결국은 내란 특검에서 밝히고자 하는 부분은 이 내란이라는 게 결국은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잖아요. 국회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의도적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막았다라는 게 핵심 혐의인데 이걸 또 홍장원의 증언을 통해서 증명할 부분이 특검이 있다고 판단해서 증인 신청을 또 했습니다. 그 부분도 또 기대가 되고 앞으로 역사 앞에 어떤 진실이 밝혀질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예, 이상입니다. 제가 좀 약간 두서없이 좀 빠른 시간에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이것도 뭐 편집 하나도 안 할 거거든요. 그대로 올리겠습니다. 예, 긴 영상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